안녕하세요. 이테라의 명리학을 그리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6페이지 갑자일주의 실전 통변 한번 펴보시고요. 이 페이지를 쭉 읽다 보면 이제 폭풍 한설이 내리는 눈밭에 두 그루의 나무다. 정화의 별을 따라갈까? 친구인 감목을 따라갈까? 아니면 개수의 눈보라를 따라갈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명조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혹여나 기초 선생님들은 그 명조가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좀 움찔거리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 읽는다, 아니, 한 권까지는 아니겠고, 몇 줄 읽는다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걸의 갑목이에요. 갑자. 그리고 똑같은 갑자가 또 서 있네요. 그러니까 친구겠죠. 시까지 따라가 있다는 건, 자, 년월일시의 말년이에요. 그래서 말년까지 같이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갑목이,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쌍목위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별로 어려운 소리 아니고, 이렇게 나와 같은 갑목이 두 개가 서 있다. 그럼 외로울 때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내지는 경쟁에 있어서는 또 어때요? 같이 승부를 나누는 또 그러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남이가 나는 너를 보면 너가 나 같고 내가 너 같고 하는 그런 친구다. 이게 바로 쌍목위림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밑에는 명이요. 지지는 우리가 그 실이라고 했는데 이 실이 이제 행동이죠. 행동도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없이 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뭔가 사회적 진출을 할 때에는 심한 경쟁의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위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갑목은 무엇을 향하여 크고 있다? 자, 태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두 그루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두꺼운 상태가 아니고 위로 쭉 뻗는 그러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도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메타스퀘어 담양에 있는 메타스퀘어 그 나무들을 보면 위로 쭉쭉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씬날씬하죠. 그런 나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 병화를 향해 이제 어때요? 자기가 이제 뭐 내가 먼저야 이렇게 가는 것도 보이고, 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동지를 맺어가면서 숲을 어울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밑으로 딱 보니까 지금 축, 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자, 자축, 인자 빼면 또 몇 가지 이렇게 연결된 것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월령을 보면 내가 태어난 월을 한번 보자는 거죠. 추걸이에요. 추걸은 말 그대로 이게 소축자잖아요. 그래서 소도 쉬어간다 라고 하는 어떤 매서운 추위가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의라고 하죠. 우리가 글자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의미 속에 형상이 잡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토가 요렇게 있는데 이 토의 기운을 쫙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왜 쉬냐면 일할 게 없어요. 토는 밭을 갈구고 어떤 전답을 막 일구는 그러한 도구로 쓰였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자, 어떻게 돼 있다? 모든 게 얽매여 있다. 그래서 축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축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조류의 그 발톱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옭아맨다. 그러니까 축은 술미랑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꼭 축술미 형살이다 해가지고 술미가 따라 붙어야만 형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이 있는 관계로 이 술자와 미자가 다 연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축술미는 뭔가요? 구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두은 상태를 말하는, 전부 다 진술충미의 어떤 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두는 거를 말하는 거고, 참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옭아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움켜쥐는 거를 말하는 거고, 요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축은 어떻게 됐다? 겨울에 꽁꽁 언 그 상태에서 옭아맨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토란 무엇이냐 하면, 갑일주가 토를 딱 봤을 때에는 이게 정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뭐다? 자, 갑기합, 요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기가 없는데 왜 기가 나왔나요? 자, 축은 지지로 돌리면 우리가 호환하는 습관을 들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첫 번째 강의에 실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지로 내리면 축하고 미는 자 뭐가 될 수 있다? 갑의 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은 정제. 근데 이 정제가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 있는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런데 위에 천간을 보니 개수는 자 내리는 비, 우로수 이것도 이제 정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축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고드름이 돼요. 내지는 이게 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바로 폭풍 한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개축은 자 돼지 이거는 12운성이에요. 왜냐하면 개수는 묘에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묘, 인축 이렇게 역순으로 흐르는데 이제 이 역순에 대한 이제 여러분 막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직 물상을 못 읽어서 그래요. 양가는 뭐 순행을 하니까 내가 그림이 잡히는데 너무 이거 억지로 깨다 맞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데 아직 선생님들께서 물상을 읽지 못하셔서 그런 거라 저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강의를 같이 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개가 축의 돼지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양인이라고 해요. 신살로. 자, 그러면 이 양인이라는 건 큰 칼을 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매섭구나. 자, 칼을 촥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내가 한 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무슨 칼이다? 개가 축을 보면 냉동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갑목을 냉동칼로 이걸로 뭐 어떻게 몸을 막 후려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불상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내 부모의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의 사회궁이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연월일시에 어떤 궁으로 보면 이거는 자 부모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의 초년부, 이거는 나의 내가 초년부에서 사회로 입문하는 그런 부죠. 그러니까 청소년기부, 그 다음에 청장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부여서 굉장히 그래서 원령을 전구한다, 원령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변을 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 복이 많았겠다, 어떻겠다. 자, 이거는 정제죠. 그리고 이거는 정인이에요. 자, 말로 하면은 정제, 정인이 참 좋은 것 아닌가. 십성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물상으로 읽으면 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 요렇게 지금 한 무리가 져 있는 거죠. 자, 갑목이 자라기에 지금 병화를 보고 쭉쭉 뻗어나가야 되고, 전 그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목은 자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토. 자기의 어떤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지가 지금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 부모 자리에 어떤 기반이 되는 조건이니 참 어려서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빨리 그려주시죠. 자, 그런데 위로 내가 뭘 추구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제 명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공부다. 그리고 내 실행도 공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자라는 거 여러분 딱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형이거든요. 근데 이 형은 뭐냐면 자꾸만 수선을 할 일이 있다. 자꾸만 손을 볼 일이 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한다? 다시 반복해서. 이게 이제 자축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체되고 반복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익숙해 아시죠? 왜?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책에다 다 꼼꼼히 실어놨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눈길을 막 깜깜한 밤 시간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미끄러. 이거 밟아도 되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 가고.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의 학문성이 어떻게 됐다?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 있겠다. 자, 소가 이 깜깜한 밤에 이 한설에 내가 소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돈이거든요. 이 돈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보는데 그건 아니로소이다. 어떻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자, 추골의 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그냥 이 명리학을 몰랐을 때는 나무가 죽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바로 축에서 토스를 받는 인이 되면 뭔가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면서 이제 묘월이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총총총총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죽은 나무에서는 그렇게 새싹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때는 죽은 듯이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자, 그러니 어려서의 어떤 환경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내성적이었겠구나. 죽은 듯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설명을 해놨는데, 조숙했겠군요. 이렇게 가면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어려서는 무릇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유년기 때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은 자기의 활동성이니까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정화가 자, 이게 이제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12운성은 이 물상의 디테일을 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부산인데요. 부산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부산 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 이 쌀이라는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쌀. 우리가 먹는 쌀. 이게 이제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꼬마도 살이라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엄마 아빠의 발음하는 상태를 봤을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뭐 동료나 주위 환경에서 다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어떻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 발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쌀 해도 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재미진 광경에 이제 속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운성도 어떻게 내가 입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음간의 물상이 전혀 이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통변, 12운성은 분명히 기초든 뭐 중급이든 다 안다. 이게 정축이 묘다. 정묘는 병이다. 이런 걸 다 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통변이 안 된다. 자, 정이 묘의 병든 모습이다. 정이 축에 묘한, 그러니까 묘라는 거는 묘지에 들어가 있다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상대자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 거를 그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12운성 기초반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탈아욱학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정묘병, 이게 이제 나의 활동성인데 갑이 정화를 보면 뭐죠? 이렇게 추울 때 정화는 따뜻한 보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묘가 있지만 축의 자예요. 그러니까 축월의 묘의 기운이고 축월의 자의 기운이고 축월의 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묘의 왕지라고 하죠. 갑이 어디에서 스타트한다? 해에서 스타트를 하거든요. 해, 자, 축, 인묘 이렇게 돌아오면 왕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고 이 목이 화로 토스를 시켜서 나의 활동성을 싹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축월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병든 모습이요. 병든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원활히 될 수가, 병자가 뭔가의 활동성을 원활히 할까요? 아니면 뭐 목발이라도 짚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형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 병자들은 어디에 기거를 하게 된다? 침대에, 매트리스에, 평동에.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유년의 이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가 이 실행에 이 병든 몸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밖으로 펼쳐내야 되겠다. 이거 유신유화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불태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밑에 지지에도 자기의 왕진을 왔지만 바로 축월이라는 한계성, 그 다음에 자라는 야밤성이 끼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대운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대운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겠지만 우선은 요 대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서의 아주 1살 때부터 11살 사이에는 임자 대운에 걸치고요. 11살에서 21살까지는 신의 대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자라는 건 뭡니까? 진짜 너 임자 만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축의 눈보라가
뿌리는데 여기에다 다시 임자를 더하니 와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물어보면 유년 시절을 자기는 모르겠잖아요. 얼핏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너가 죽는 줄 알고 윗목에다 이렇게 놔뒀었단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는 사연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신다면 정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합거를 시킨다 전문 용어로 이러는데 여러분 뭐 기초 선생님들은 이런 거 이제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야? 폭풍 한설에서 자 강한 목까지 임수까지 그러니까 막 회오리죠. 이거는 회오리까지 동반이 되니 나의 정화 촛불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별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별이 임수에 가려서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밑에까지 또 뭐가 왔으니 자가 왔으니 꽁꽁 얼어붙었구나. 요거를 보시는 거죠. 아이고 너 얼어붙어서 죽지 않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화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11대 운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다시 해가 와요. 그러면 자보다는 해가 어떻게 되죠? 이제 입동으로 들어서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목이 장생을 한다. 우리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이 해를 편인이라 해가지고 꼭 가난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붙이지 마시고 편인은 모든 그 행동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상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우리 흔히 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자 체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자월보다는 나아지고 네가 그 속에서 장생을 하는 모습이니 뭔가 부득불 마구 이렇게 활동성이 많은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네가 너를 소신 있게 키워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된다? 축 속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지장간을 보셔야 되는데 축에 개신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정인과 그 다음에 나의 정관과 그 다음에 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정제, 정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인성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 좋은 건데 여기에서 소신 있게 신금을 투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목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신금은 정관이죠. 나의 목표를 세울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신금을 자 대운에서 이렇게 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때 11살에서 21살 시기에는 이것이 직업이라고 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걸 보다 학생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 그렇죠. 진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학부 전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학부 전공에 관련된 어떤 목표를 내가 이 마음속에 내가 이거 뭐라 그랬죠? 야심이라고 했죠. 야심을 내가 들춰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환경에 지금 아직도 겨울인 거죠. 해묘에 이렇게 봄을 꿈꾸는 계절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겨울인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자, 어떻게 이것도 큰 칼 하나 뽑았는데 이게 냉동 칼이니 잘 썰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딘 세월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생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부와 지금 전공 성품이 나오기도 이전에 학부와 전공이 먼저 나와 버렸는데 여러분 이 명조를 보는 데는 수순이 없어요. 프로가 돼버리면 보이는 것부터 먼저 꽂아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손님께서 내지는 상담객께서 물어보시는 거 먼저부터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연월일시부터 읽을 필요도 없답니다. 자, 학부 전공 자, 요렇게 명으로 투관된 거 그 다음에 이건 건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활동성 이런 것들이 참 녹록지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 육친 자리에 있을 때로는 있으나 어머니가 위로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으니 아버지를 딱 어떻게 되죠? 토를 개수가 막 그 폭풍한설이 내리면서 이 축토를 토다운 토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좀 그려지시죠? 대단하신 어머니구나. 요거 보이고요. 이 토를 자 그러니까 동결을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동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빙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책에서 쭉 이렇게 면밀하게 써놨는데, 토의 활동소, 이 어머니를 만난 연후에 이미 까르마라고 하죠. 까르마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인연이 별로 좋지 못하구나. 이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누구의 명조다? 나의 명조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의 명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까르마라고 했던 인연법이 왜 이리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식을 낳으면서부터 부모의 인연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아니면은 더 소원해지고 서로가 극관계가 되더라,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후자 쪽이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자식을 원수로 낳는데 이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놨을 거예요. 그 외에 제가 제안해 놓은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착안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친구가 태어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어떻게 각거해라 라는 말이 1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살면 이 영향권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상하는 조건에서 벌써부터 이제 이 토의 어떤 자양을 잘 받지 못하는 환경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를 어떻게 올가매는 시점에 자기가 이렇게 그 인연하여 태어났으니, 자, 아버지의 자양을 듬뿍 받았겠다, 못 받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의 간섭이 지대했겠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나는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정화를, 용신 이런 거를 여러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정화를 써야 되는 건데, 선생님 정화에 근이 없어서 이거 쓸 수나 있겠습니까? 하시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데르센에 나오는 그 소녀가 그 성냥불 하나 킨다고 해서 뭐가 주변이 따뜻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름지기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그 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복잡한 형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정화를 찾겠구나, 요거죠. 근데 이 정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개수가 옆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나의 활동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계충을 지금 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 밑으로 지지로 내려보는 습관 하자. 그러면 이거 뭐가 됐다? 이거는 오가 되고 이것은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좌우충이구나. 좌우충은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다? 동시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과 불은 자, 어떻게 동소할 수 없다. 즉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겨울과 여름이죠. 5월은 망종하지가 껴 있어요. 이 시절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성을 쓸 때에는 상관을 못 쓰게 되고 상관을 쓸 때에는 인성을 못 쓰게 되겠구나. 이런 불협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더 이상 추월에 개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책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서 살고 싶다, 막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떤 장모와의 관계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벌써 그러면은 지금 책에 있는 설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가족 관계 다 나와 버렸죠. 자, 성품 한번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품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내성적일까요? 굉장히 활동적인 친구일까요? 그렇죠. 내성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 축은 뭐다? 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 중급반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이 뭐가 한이 맺혔겠는가? 너 한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 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그 시즌에 내 어떤 그 과정에서 한이 많이 맺힐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축에 이렇게 개신기가 있고 축은 임묘를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임묘다 그러면 내지는 입고다, 이거 임묘를 써야 되나요? 입고를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